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행정 사건이었습니다. 처분의 경위 보실게요. 원고는 2003년 10월경에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옥상에 위치한 601호, 602호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4년 8월경에 시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위 임대차 계약 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직계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8월경에 D에게 임대하면서 위 계약 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원상태로 명도하고 시설, 비품, 직계 소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원상태라 함은 2004년 8월 23일 이후 안마실수 영업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개조, 부착, 변형 등이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1월경에 이에게 임대를 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 변경, 증개축, 용도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위에 구축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영업에 사용되던 비품, 집계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요. 원고는 2012년 5월경 F에게 다시 임대하면서도 위 이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기재가 돼 있었던 그 특약사항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 변경, 증개축, 용도 변경 할 수 없고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위에 구축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영업에 사용되던 비품, 직계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규정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C가 2004년경에 허가나 신고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알루미늄 세시와 유리로 건축물, 그러니까 제1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증축을 했었어요. 피고는 행정관청이었어요. 2010년 9월 30일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원고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고요. 피고는 2010년 10월경과 2012년 11월경에도 재차 이 제1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 제1 불법 건축물 중 9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를 했어요. 이 9제곱미터는 지금 제2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런데 2013년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연결하는 복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조립식 판넬 구조 80.256제곱미터, 이거는 제3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같은 구조로 23.4제곱미터로 제4 불법 건축물이 다시 증축이 됐습니다. 피고는 2013년 4월경에 원고에게 제2, 제3, 제4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고가 지금 철거를 하지 않으니까 피고가 아예 취득세를 부과시켜버린 겁니다. 피고는 2014년 8월경 원고에 대하여 제2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했고요. 같은 날 제3, 4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2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1처분이고요. 제3, 4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제2처분입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래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 보실게요. 이 사건 제1처분하고 관련돼서는 임차인이었던 C가 2004년경 이 사건 제1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고 그 후 임차인들 사이에서 양도되어 오던 중에 이 사건 제1 불법 건축물 중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 이 사건 제2 불법 건축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원고가 제1 불법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제2처분하고 관련돼서는 부동산 임차인인 F가 이 사건 제1 불법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3, 4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3, 4 불법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3, 4 불법 건축물의 바닥은 이 사건 건물 옥상인데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3, 4 불법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지급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3, 4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실게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부가 제척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2불법 건축물이 2004년 증축됐고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 계약 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계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6년 8월 23일경 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인 D에게 임대한 2006년 8월 23일경에 종료되었고 그 시점에 C는 소유권 포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1처분은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피고가 행정관청이죠. 2006년 9월 23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8월 9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 제척 기간을 도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척 기간이 문제가 됐어서 제1처분은 위법하게 된 거예요. 자, 제2처분의 적법 여부를 보겠습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은요. 이 사건 제3사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사람이 임차인이 F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이를 증축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이 F가 이를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3사 불법 건축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3사 불법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간주 취득이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3사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고도 이거는 취득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했어요.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또 지방세법에 또 규정이 있죠. 취득에 대하여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취득하는 유상취득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고의 주장은 다 이유 없다. 결론은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으로 인용하기로 하고 위 인용된 부분은 부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원고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행정관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였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계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소유권 포기 약정에 따라 임대인이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이루는 불법 증축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것이 되어서 결국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특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의 소유권자가 되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비품, 집기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등의 특약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 이런 경우들 흔하죠. 또 누가 설치하는지 알 수 없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특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